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지문에 소재를 찾는 거를 지금 윤우가 되게 잘해줬거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소재 밑줄 안 근 사람은 밑줄을 그세요. 자, 우선 보시면 music and language라는 단어가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는 알아야 될 단어고, 이 뮤직하고 language라는 이 관계가 여러분 여기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이라는 것은 뭐 앞에 나와 있는 상황 우리 말하겠죠,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인간도 여기서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인간도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language music, 그 다음에 우리의 종,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주제 문장을 잘 찾아줬거든요. 주제 문장은 바로 뭐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줄로 지금 윤우가 잘 체크를 해줬거든요. 이거 우선 밑줄 그시고요. 타픽 문장입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됐어요? 시작할까요? 자, 간단히 생각해. 이 덩어리가 해석이 안 돼서 너네가 이제 고민이 됐을 거란 말이지. 그럼 핵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소재를 굳이 찾지 않잖아. 이 핵심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소재는 누구하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하고 언어를 말하는 건데 지금 해석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이거 전치사니까 지렁이 갈게요, 여러분. 센트럴이 뭐예요? 중요한 역할이야. 여기서 센트럴은 중요한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인데 어디에서, 여러분? 음악하고 언어에서 중요한 역할인데, 근데 이 음악하고 언어는 결국에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 어디야, 여러분? 존재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인간 존재에서 음악하고 언어라는 어떤 중요한 역할과, 그 다음에 이제 과가 나왔죠. 얘가 주어고요. 또 얘가 또 동사, 얘가 주어가 2번 나왔어요. 사실이에요. central이 주어 하나고요. fact가 동사 2번째 거야. 주어 2번째 거야. 그 사실은 아까 동격들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 보스라는 건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스라는 거는 음악하고 랭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이 음악하고 랭귀지가 뭐 한다라는 거지? 수반한대. 뭐를 수반한다라는 거지? 복잡하고 의미 있는 뭐야? 소리의 어떤 연속물을 우리한테 수반한대요. 알겠어요? 이게 수반하는 사실이 어떻게? 당연히 뭐 한다라는 거지. 여기서 invit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초대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발하다. 3V로 들어갈 거야. 3V. 뭐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completion이라는 단어가 비유예요. 비교하는 거죠. 비유예요. 목적어겠죠? 누구 사이에, 여러분? 누구 사이에? 이 두 영역 사이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음악하고 언어라는 것은 똑같이 어때요?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리의 연속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서로 이 두 관계에는 비유가 될 수 있어, 없어? 비유가 될 수 있잖아. 음악하고 언어는 똑같이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리의 연속이니까 얘네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공통점이 있으니까 비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두 영역 사이에, 여러분. 알겠어요? 이해 가요? 자, 그래서 도입이자 주제가 나와 있고요. 이거를 또 정리하면은 너네가 이제 집에서 복습하기도 편리하니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 도입 주제하고요. 도입이자 주제고요. 음악과 글씨 너무 흐려요. 이거 다 나온 다음에 진하게 돼. 음악과 말은 모두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비유를 유발하고 있어요. 둘 다 얘네가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리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얘네들은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비유. 됐나요? 자, 이것도 여기까지 100% 무슨 말인지 몰라. 나도 몰랐어. 자, 그러나죠. 이 예시란 단어가 그러나야. 자, from이 뭐뭐로부터란 뜻이고요. 이 stand point란 단어가 출발점이란 뜻이야. 출발점인데 어떤 출발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cognitive가 뭐예요? 인지과학. 현대 어떤 인지과학에서의 어떤 출발점으로부터
음악하고 언어의 관계예요. relationship이 관계란 뜻이거든요. 이 관계는 이 barely라는 단어가 겨우란 뜻이고요. 이건 부사예요, 여러분. 겨우 뭐 했다? 시작했다. 뭐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탐구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음악하고 언어가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리였지만 연구를 시작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지금으로서 현대 과학으로서의 출발점은 바로 음악하고 언어를 스물스물 뭐 하기 시작했다? 연구하기 시작했다.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음악하고 언어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실히 알려고 현대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여러분? 본론 정도가 되고요. 본론 아직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예전이랑 달라서 이거 다 쓴 다음에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과학자들, 연구를 과학자들이 하겠죠. 과학자들은 전에는 연구를 많이 안 했다. 뭐에 대해서 안 했다? 음악과 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안 했대요.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연구를 하려고 한다. 연구를 시작하려고 한다가 되겠죠. 연구를 시작하려고 한다. 맞죠? 근데 우리가 핵심은 여러분, 이 음악하고 언어라는 것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맞잖아. 그러면 이 두 관계를 비교하고 연구할 때 누구를 통해서만 연구가 가능해? 인간들로만 연구가 가능해. 맞아?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알겠어? 오늘 배울 거야. 자, 보시면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얘가 SC예요, 여러분. SC. 그리고 이 be pose to가 뭐뭐가 준비되다 라는 뜻이야. 준비되는 것. 준비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대요. 어떻게 준비되는 거죠,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것처럼 준비되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서 연구를 전혀 안 했다가 이제 조금 스물스물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연구가 점점점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연구를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알겠어요? 자, as가 무슨 뜻이야? as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연구원들은 연구원들인데 어떤 연구원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연구의 그런 연구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 과학자나 뭐 연구원들,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연구진들이 점점 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끌어당기고 있대요. 그런 연구진들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어디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Interdisciplinary Enterprise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 좀 긴 단어예요. 여러 학문의 학문 분야에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에 관련된 어떤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를 탐구라고 할까요? 탐구. 여러분, 한 분야에 있는 연구진들만 이거를 빠르게 연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들이 이 탐구에 끌어들이고 있대. 왜 굳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연구하겠소 하겠나? 이유가 뭐겠어요? 뭐 하겠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 뒤에 이해하기 쉽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세 번째 거, 여러분. 세 번째 지문. 내용이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자, 여러 과학자가 같이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연구할 거야 라고 이제 전제를 두고 있죠, 여러분. 여러 과학자가 같이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들이 와서 연구할 거야.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 어필이란 단어가 주어고요. 매력이란 뜻이야, 매력. 매력은 매력인데 어떤 매력이야? 그러한 어떤 연구에 대한 매력이 굳이 어렵지 않대. 확실히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한다? 연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연구의 매력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위에서는 별반 뭐 특이사항이 없었어. 근데 이제 443번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인간, 아까 인간 하나 나왔는데 또 인간 또 나왔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뭐입니다인데 앞에 언이 들어가면은 반대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견줄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견줄 수 없는. SC가 되겠죠. 인간은 견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능력에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어요, 여러분? 이 to make sense란 단어의 make sense란 단어가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가 해석하다 보면은 너무 해석을 하고 싶은데 알고 있는 단어지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제일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거 같은 거 외우면 너무 너네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arof란 단어가 from의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from. 뭐로부터, 여러분? 뭐로부터? 소리로부터 이해하는 능력은 어떠한 동물 말고 인간들을 견주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만이 소리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알겠어? 이해가요? 자, 그래가지고 본론 2 정도가 돼. 본론은 아까 위에서 나왔으니까 본론 2고 여러분. 사람이 소리로부터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최고의 능력자다. 다른 종류. 다른 여러분 좀 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처럼 그렇게 능력이 흔하지 않다라는 거지. 사람만이 다른 종들보다 우리가 최고다라는 소리로부터 이해하는 것,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이해가죠? 자, 444번 어디에서 여러분 많은 어떤 분야겠죠. branch란 단어가 가지란 뜻이 아니고 분야거든요. 어떤 분야야? 우리의 어떤 경험인데 그 예시로 들어서 우리가 감각이 있잖아. 시각도 있을 거고 시각 인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촉각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있어요. 동물들한테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야에서 배울 수 있어. 뭐를 배울 수 있어? 많이 배울 수 있어. 뭐로부터? 연구로부터. 이 study란 단어가 연구하다라고 속해야지 공부하다라고 속하면 안 돼요. 어떤 걸 연구하는 거죠? 행동을 연구하고 어떤 뇌를 연구하는데 누구의 뇌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의 뇌를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 말하는 거지? 시각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이 촉각 같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 뭐하지 않다. 별반 다른 동물과 뭐하지 않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시각이나 인지나 촉각 같은 거를 만약에 연구하고 싶어. 그럼 굳이 인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을 연구 대상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알겠어? 이해가요? 왜? 이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이해가요? 하지만 음악이라든지 언어라는 분야를 뭔가를 조금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 인간밖에 연구 대상이 될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이해 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 맞다는 거죠? 아무 소리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이어지고 있죠. 본론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뭐야? 자, 다른 감각은 동물들과 비슷해서 동물 연구로 배울 수 있다. 굳이 인간을 대상으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다른 감각은 우리 인간들과 어떻게 감각들이 비슷해가지고 동물로 연구를 하면서 배울 수 있다. 자, 그래서 when it comes to까지가 여러분 한 덩어리야. 뭐뭐에 관한 한. 뭐에 관한 한. 그러나겠죠. 그러나라는 것은 언어하고 음악에 관해서는 우리의 종이라는 것은 인간의 종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다. 이거 말고 다른 대상을 비교해서 연구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도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다라는 거지. 인간만이 언어하고 음악을 비교할 때 어떤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언어와 음악은 음악은 사람만 하는 특별한 능력이다. 이거는 앞에 있는 동물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거와 대조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 여러분 아까 했다시피 it은 여러분 딱 해석하기 전에 이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해석을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뭐합니다? 만듭니다. 뭐를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뭐를 어렵게 만듭니다. 얘가 진짜 목적어잖아요. 여러분 얻는 거야. 통찰력을 얻는 것이 어렵대. 어디에서 통찰력을 얻는 거야? 언어하고 음악 안에서 통찰력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로써 여러분? 인지체계로서 by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비교함으로써 누구를 인간을 뭐뭐와란 뜻이야. 다른 유기체들과 비교함으로써 인지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언어하고 음악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음악하고 언어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얘는 결론 정도로 할까요? 결론. 그래서 동물로는 언어와 음악을 잘 알 수 없다.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인간으로만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맞죠? 언어와. 그래가지고 주제 찾기도 애매했죠?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음악과 언어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어려운 이유. 그 이유는 뭐다 여러분? 다른 대상으로 이 연구를 할 수가 없고 누구만으로 연구를 해야 돼? 인간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음악하고 언어고 동물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약문을 또 간단히 적어 볼게요. 간단히. 음악과 언어는 비슷하지만 인간만의 능력이어서 다른 동물과 비교해 연구하기 어려움. 이 정도로만 하자. 이거 그러면 윤우가 뭔지 알려주세요. 뭘까요? 인간과 동물이 사용하는 음악과 언어가 달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뭐예요? 뭐 뮤직이라든지 뭐 샬라샬라 뭐 언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언어 같은 거가 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다라는 거지. 맞아요? 동물로서는 이런 음악하고 언어를 연구할 수가 없다가 핵심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우리 대규 거였죠. 오케이. 자, 우선은 대규가 지금 첫 번째 단어 하려고 했던 것도 다 소재거든요. 그래서 밑줄거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소재 단어가 지금 뭐 health라든지 overweight. 메셔도 되지 않나요? 측정 방법도 여기서.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요. 요것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coloration 이런 것도 할 거고요. BMI인데 그 BMI가 여기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대조로 하죠. 오늘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허리 둘레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건 예전의 전통 방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이전 검진이었지만 요즘엔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하자는 거였어. 다른 거. 알겠어? 그 다른 거가 중심 단어잖아요. 이 다른 거가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요거나 요게 오늘 핵심. 이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는 뭐 하고 싶어요? 주제 어떤 거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저 마지막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니까 우선은 밑줄은 그어볼게요, 여러분. 근데 453번은 저 무게 중심적 접근을 지지하는 중심이 아니라 중립이야. 무게 중립적 접근 그거 왜? 지지자가 BMI를 지지한다는 아니에요. 이 지지자는 이 위에 있는 단어에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 대신에라는 단어가 있거든. 여기서부터는 그 대신에 이거 사용하지 말고 이걸로 접근합시다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쵸? 이거, 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이거 사용해. 이거 같은 거 대신에 이거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선 대열 아가 있는 문장은 100% 몇 형식이었어요, 여러분? 1형식이니까 1VS가 나오겠죠? 얘가 1V고요. 얘가 S고요. 얘는 수식어가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뭐가 있어? 다양한 측정법이 있대요. 건강하고 과체중에 관련돼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얘를 도입부라고 할까요? 도입부이고요. 여러 가지 측정법이라는 것은 BMI와 허리둘레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 여기도 핵심 요거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성아 말한 건 주제 재진술이나 요지나 결론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을 측정하는 무슨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정도로 쓰면 되죠? 그쵸? 그것 중에 첫 번째 게 뭐가 나왔죠, 여러분? BMI. 무슨 수치죠, 여러분? 체질량 지수라는 어떤 검진법이 있어요. 그 BMI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지? 많은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용되고요. 그 BMI라는 것은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Strong correlation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강한 상관관계, 연결관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와 여러분? 다양한 질병과 그리고 만성적인 어떤 질환 같은 거에 질환에 이 BMI라는 것이 아주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본론 첫 번째 거, 여러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의사들,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BMI를 여기서는 뭐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뭐로 쓰이고 있어요? 적절한 질병이나 컨디션을 측정하는 건강검진이라고 할까요? 적절한 건강검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 맞나요? 맞죠? 뭐 질병이라든지 질환 같은 거. 질병이나 질환을 위한 검진 도구다. 그런데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안 좋은 점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러나 그것은 그 BMI라는 것은 반영해요, 안 해요? 반영 안 한대. 뭐에 대한 거를 여러분? 지방이나 그 다음에 근육의 양을 반영하진 않아요. 어디에서? 몸. 그 다음 또 어디에요? 뼈, 무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 문화적 요소. 그 다음에 에이지 뭐예요? 나이. 그 다음 또 뭐예요? 성별. 근데 추가적으로 여성들이 몸바는 경향이 있다. 더 뭐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더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겠어? 그래서 BMI라는 것은 이러한 세부적인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알겠어? 이해가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두 번 본론이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BMI는 어떠한 그 수치 같은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했을 때 그 수치를 뭐 할 수 있어?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왜? 이런 세부적인 어떤 것들을 반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MI 말고 또 건강검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그 뭐 둘레 여러분? 허리둘레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강하거나 과체중일 때 측정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허리둘레는 마찬가지로 뭐뭐입니다. 또 다른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거 PP 형태의 형용사예요. 동사 아니에요, 여러분. 사용되는 측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왜냐하면
이 과도 복부 지방이죠. 과도 복부 지방. 과도 복부 지방이 주어예요. 과도 복부 지방 다음에 모월부터 워머까지 가로 열고 닫아보세요. 모월부터 워머까지 가로 열고 닫아보세요. 이 복부 지방이 주어니까 increases가 바로 동사야. 이 복부 지방은 뭐 할 수 있어 여러분? 증가시킨대. 뭐를요? 위험을요. 어떤 위험이겠어? developing이니까 어떤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대. 그 발병은 어떤 발병이겠어 여러분? obstructive relative condition이 뭐겠어 여러분? 비만과 관련된 어떤 질환 이런 거를 증가시킬 수 있어. 근데 그 과도한 복부 비만이라고 했을 때 남성은 몇 인치 정도였을 때가 복부야? 40이고 여성은 35 정도가 됐을 때 복부 지분이라고 하고, 이 복부 지방이 여러분 비만과 관련된 진화를 야기한다라는 거지.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허리둘레. 허리둘레도 뭐 할 수 있어? 허리둘레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허리둘레도 진단 도구야. 그치? 진단 도구. 그래서 뭐 안 좋은 질병을 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단 도구. 자, 근데 이제 반전 들어가요 여러분. while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야? while 뭐뭐인 반면에란 뜻이야. 반면에. 이 반면이고요. 이 보스라는 단어가 누구하고 누구 말하는 거야? BMI하고 허리둘레 말하는 거잖아요. 이 BMI하고 허리둘레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사용이 되는 건 맞아. 뭐 하는데 사용된다라는 거지? 스크린이 뭐예요? 검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검진하다. 뭐를요? 잠재적인 어떤 위험에 대해서 검진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건 맞아. 사용되는 건 맞는데 이 두 개가 다 뭐뭐는 아니다. 뭐는 아니다 여러분. 진단 도구는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알겠어요? 자, 여기서는 다 건강을 측정하는 재료로 BMI하고 허리둘레가 나왔는데 실제로 얘가 그렇게 진단 도구로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알겠나요? 그래서 BMI가 확실한 진단 도구는 아니다. 진단 도구는 아니다. 맞죠?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BMI하고 허리둘레를 이제 사용하는 것보단 다른 측정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나오겠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instead of니까 사용하는 것 대신에 뭐를요? 뭐 무게라든지 측정인데 뭐와 같은 측정이야? BMI 같은 어떤 무게라든지 무게 같은 그 측정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뭐 하는 거야? 그 BMI는 정의하는 뭐를 정의하는 거죠 여러분? well-being,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건강을 정의하는 BMI와 같은 측정법을 사용하는 거 말고겠죠? 대신에니까 말고 대안책으로 대안적인 뭐를 사용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 어디에서요? 모든 사이즈의 건강의 어떤 접근법. 접근법이 뭐 한다라는 거지?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건강의 어떤 접근법이라는 것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지? sustainable이 뭐죠 여러분? 지속 가능한 어떤 뭐예요? healthy promoting이 뭐죠 여러분? 건강, 증진, 뭐 행동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를 상관하지 말고 사람이 몸의 사이즈,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 뭐야 건강 증진 행동 이런 것들을 지속해야지 된다.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이 지금 이거랑 같은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뭘 쓸까요? 체형에 관계없이 여러분 건강한 행동을 하자고 보는 방법 채택을 하는 거지. 이게 대안책이라는 거지. 우리가 저 사람이 몸집이 크다 하고 좀 살집이 있으면 저 사람 좀 뚱뚱하다라고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몸매나 체형에 관련이 없이 건강한 행동을 하자라는 어떤 방식에 우리가 대안을 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대안책이 바로 Waist Neutral Approach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면 이 옹호자라는 것은 아까 지금 서건이가 말했지만 이 대안의 옹호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 찬성자, 옹호자들이 뭐 하고 있어? 주장하고 있어. 뭐를요? 무게
중립적 접근. 이 무게 중립적이라는 건 뭐야? 무게에 치우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알겠어요? 이 무게 중립적 접근이라는 것이 뭐하다? 실제로 더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은요. 그 무게 중립적 행동이라는 것이 피할 수 있어. 피하는 거야. 뭐를 피하는 거죠, 여러분? 해로운 어떤 영향을 피할 수 있대요. 뭐에 대해서 여러분? 반복되는 어떤 식단. 저 사람이 뚱뚱해. 그러면은 당연히 식단부터 하니까 먹을 거를 덜 먹잖아. 덜 먹으면 영양소도 빠지고 안 좋은 것 안 맞고 뭐 더 몸이 망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와 같은 높은 위험인데 어떤 높은 위험과 같은 조기 사망. 막 안 먹어가지고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 극단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대. 그래서 이걸 피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죠. 결론으로 이제 어차피 두 개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체중 중립적 방식을 이점이죠. 왜 이걸 세특해야 된다고 여러분? 왜? 해로운 것들을 피할 수가 있어. 우리 식단에서. 그리고 어떤 안 좋은 병들까지를 없앨 수 있으니까. 이런 일반적인 것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하고 뭐가 영양하고 건강이라는 것이 socially economic issue라고 보이죠. 얘가 뭐예요? 사회 경제적인 어떤 문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알겠어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요구한대요. 뭐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고 어떤 뭐죠? 엠퍼시가 뭐죠, 여러분? 공감. 그치? 공감을 요구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로 뻗어나갈 수 있어, 여러분? 사회 문제까지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나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주제 전통적인 건강 측정의 한계 BMI 수치하고 이제 배둘레에 대한 한계와 대안의 필요성. 그 대안의 필요성 중에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무게 중립적 접근으로 들어가야 된다. 무게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왜냐면 몸집이 커도 근육이 많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약문 간단히 적어보면 여러분 전통적인 지표인 BMI와 뭐 허리 둘레 있었잖아요. 허리 둘레 한계 체형보다는 지속 가능한 건강 행동을 중시하는 뭐를 채택해야 된다, 여러분? 체중 중립적 방식을 해야 한다. 보이죠? BMI인데 비민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오타예요, 여러분. BMI 한다. 그럼 대규가 이거 뭐라고 했는지만 간단하게 해봐봐. BMI가 그 허리 둘레 이제 잠재력을 확인할 때는 좋지만 진단 도구로 사용되잖아. 그렇지.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용해야 된다가 맞죠, 여러분? 됐나요?